일본을 제치고 중국과 아시아 1, 2위를 다투고 있는 대한민국의 무인기 기술 수준.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KKMD를 제작 진행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어느새 봄이 오는 5월을 넘어 여름의 문턱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풍파 많은 세상살이에서 걱정되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 많으시겠지만 KKMD와 함께 잠시 시름을 잊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2020년 5월 18일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의 김의순 연구원은 국방일보에 실린 국방에서의 AI 적용, 미국 사례와 알아야 할 몇 가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래 전장에서 인공지능 AI가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이 분야 세계 최고이자 최강으로 꼽히는 미국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점들을 소개하고 있죠. 인공지능 AI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가 바로 무인항공기 UAV 분야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첩보 위성 수준의 정찰 감시 능력을 지닌 무인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미래 공중전에서 무인기가 큰 활약을 펼칠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대한민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무인기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글로 자료들을 검색해보니 지난 2019년 Asian Military Review에서 온라인 잡지 785를 통해 아시아 각국의 무인기 개발 상황에 대한 기사를 PDF 파일로 올려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동영상 소개글에 늘 원문 기사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원문 전체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무려 14페이지에 달하는 조그만한 글자로 쓰여진 영문의 압박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요. 먼저 일본의 무인기 기술에 대해 Asian Military Review가 분석한 내용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일본의 무인기 능력. 일본 자위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발전된 방위군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현재 일본 자위대의 무인기 운용 능력은 중국이나 대한민국 등 같은 지역 내 경쟁 국가들에 비해 지금까지 그다지 눈에 띄는 발전을 보이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2014년부터 일본은 자체적인 무인기 개발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일련의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계획들을 살펴보면 일본 자위대가 지속적인 정보 감시 및 정찰 ISR 임무와 방대한 크기의 영해, 영공 전역에서 조기 경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다 더 새롭고 유능한 무인 항공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중국의 무인기 기술 수준에 대한 Asian Military Review의 분석 내용입니다. 중국의 무인기 운용 능력. 중국 산업계는 지난 10년 동안 군수용 혹은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엄청난 양의 무인 항공기 시스템을 도입해왔다. 군용 무인 항공기 개발에 관련된 민간 기업에 의한 생산량도 크게 늘었지만 주로 중국 항공산업공사와 중국 항공과학기술국 같은 주요 국영 방위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무인 항공 시스템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23년까지 100억 달러, 한화 12조 3천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 41,800여 대의 무인 항공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무인기들 중 대다수는 중국 군에 의해 인수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또한 중국의 이러한 장거리 무인 정찰기 개발과 인수 노력은 중국 인민군의 장거리 정찰 및 타격 작전 수행 능력을 높여줄 것으로 믿고 있다. 중국 윙룽사의 테로닥트리나 샹룽사의 소어링 드래곤 등이 특히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무인기이다. 비록 현재 중국군에서 운용 중인 무인기 시스템의 능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비밀에 쌓여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무인기 분야에 있어 중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
2018년 11월에 열린 중국 에어쇼 전시회에서 중국의 개발자들은 야심차게 만들어낸 정교하고 복잡한 설계의 무인 항공기를 선보였다. 이 무인 항공기들에는 스텔스 기능과 엄청난 탑재량, 그리고 장거리 채공 능력 등이 접목되어 있으며 중국은 무인기 분야에 있어 그들의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을 빠르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이란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가치 사슬을 상향 조정한다는 의미는 자원의 결합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일본의 무인기 기술 현황에 대해 Asian Military Review가 분석한 내용을 번역해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일본의 무인기 기술은 중국이나 대한민국에게 뒤처져 있다는 분석 내용과 함께 중국의 무인기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무인기 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첨단 항공우주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광범위한 무인 항공기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극소수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군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인기 제조업체인 IAI 및 노스롭 그루먼에서 만든 무인기와 대한민국 국내 업체가 개발한 무인기 모두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IAI의 헤론1이나 노스롭 그루먼의 RQ4, 블락 30, 글로벌 호크 같은 기종들은 중고도 이상의 높이에서 장기 채공이 가능한 MALE, Medium Altitude Long Endurance급 이상의 성능을 지니고 있어 전략적 수준인데 반해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무인기들은 아직까지 대다수가 전술적 수준 혹은 그 이하의 성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대한항공의 쿠스 FS 중고도 장거리 무인기의 경우 미국의 MQ-9 사신 리퍼와 동급의 성능을 지닌 무인기로 해외에서 평가받고 있으며 이 기사 후반부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동시에 2030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쿠스 FC는 미국 스텔스 무인기 X-47B와 동급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죠. 상세한 내용은 후반부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내 기업들이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주로 대한민국 공군과 육군에 공급하기 위한 중고도 장기 채공이 가능한 MALE급 Medium Altitude Long Endurance 무인기들이다. 뿐만 아니라 무인 전투기 UCAV 운용 능력과 수직 이착륙 VTOL 무인기 및 틸트 로터 플랫폼 운영 능력의 도입도 대한민국 무인기 개발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다. 무인 정찰기는 또한 북한의 적대적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이를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킬체인 통합 감시 타격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군용 무인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단계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무인 항공기 시스템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국가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CAR-ASD와 같은 주요 정부 기관과 대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무인항공기 기술 기반 고도화 작업에 앞장서고 있다. 실전에 배치된 대한민국 무인기들의 능력 1. 카이 RQ-101 송골매 혹은 Night Intruder 300 RQ-101은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전술급 UAV 플랫폼으로 고정익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무선 통신을 통해서 직접 통제가 가능한 최대 운용거리는 반경 120km이며 지상 중계소를 이용한다면 운용 반경은 최대 360km까지 늘어날 수 있다. 레이더 정보를 수학적으로 재구성해서 영상화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합성 개구 레이더 장치 SAR을 갖추고 있어 2에서 3km 상공에서 사람 얼굴의 식별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화질의 주간 및 적외선 센서를 탑재하기 위해 45kg의 탑재 용량을 별도로 갖추고 있다. 2004년 말까지 각일선 부대의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2월 RQ-101 송골매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하도급 업체 D사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부품을 사용하고 부품 교환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임의로 줄여 과도하게 정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약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도 드러났죠. 결국 D사는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후속기라고 할 수 있는 RQ-102 납품 계약은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2. 대한항공의 한국형 무인 시스템 CUES-FT RQ-102. 대한항공 내 군사무기 전문 부서인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CARASD는 2016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RQ-101 송골매 후속 기종으로 대한민국 육군용 다목적 무인전술기 CUES-FT 납품 계약을 따냈다. 이 회사는 2020년 말까지 각각 4대의 무인기로 구성된 총 16개의 CUES-FT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CUES-FT는 단거리 이착륙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24시간 동안 채공이 가능하고 최대 10km의 유효거리를 가진 자동 표적 추적 장치를 탑재했다. 3. 엘빗 시스템의 스카이락2. 글라이더처럼 현장에서 조립해서 손으로 날려 비행시켰던 스카이락1을 더 크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도록 발전시킨 버전인 스카이락2는 6시간 동안 채공이 가능하고 약 59km의 작동 반경을 가지고 있다. 스카이락2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2대의 무인 항공기와 부속 탑재 장비 및 트럭에 장착된 레이식 발사대와 무인기 유도 통제반 GCS로 구성된다. 4. 유콘 시스템스 리모아이. 대한민국 육군은 2013년 국내 기업인 유콘 시스템과 각각 4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리모아이 미니 무인 항공기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5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120개의 시스템을 납품했다. 리모아이는 손으로 날려서 이륙시키며 착륙 시에는 에어백 쿠션 시스템을 사용한다. 전기로 움직이는 리모아이는 10km의 운용거리와 60분 동안 채공이 가능하며 상하 좌우로 스캐닝할 수 있는 안정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를 기수 앞부분에 탑재하고 있다. 유콘 시스템의 리모아이도 카이의 송골매와 더불어 언론의 공격을 많이 받은 무인기입니다. 예상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추락 사건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경 영상에는 유콘 시스템의 리모M을 사용했습니다. 무인기 분야의 기술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드네요. 5. IAI 헤론1. 이스라엘 IAI는 2014년 12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육군 군단급 무인기로 자신들의 헤론1 중고도 장기 채공 MALE 무인기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몇 대가 대한민국 육군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적어도 한 대의 무인기가 비무장지대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이거나 시험 운행 중인 대한민국의 무인기들. 1. 카이의 Night Intruder 600 VT.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대한민국 육군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내부 자금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 시험 비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제품으로 만들어진 기체는 전체 길이가 9m에 달하고 600에서 750kg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카이는 치열한 전자파 환경 속에서도 원활한 작동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허를 받은 엔티-스푸핑 드론 제어 컴퓨터 기만 공격을 차단하는 기능을 GPS 시스템에 통합시켰다. 2. 미국 X-47B와 동급인 대한항공 스텔스 무인공격기 CUES-FC.
스텔스 기능에 최적화된 터보제트 추진 무인 공격기 쿠스 FC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 대한항공은 서울에서 열린 아덱스 2017 전시회에서 쿠스 FC가 약 16m의 날개 길이와 6시간 동안 지속적인 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했지만 추가적인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면서 비밀에 휩싸여 있다. 대한항공 쿠스 FC는 미국이 개발한 스텔스 무인 공격기 X-47을 급유기로 개조한 X-47B와 유사한 크기, 형태 및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쿠스 FC는 X-47B와 마찬가지로 전익기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꼬리 날개가 없습니다. 엔진도 X-47B가 사용하고 있는 프렛 앤 휘트니의 F100PW220U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X-47B의 최대 속도는 마하 0.9입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2011년부터 쿠스 FC를 개발해 오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 지원만 있다면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 아덱스를 직접 방문했을 때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런 기회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3. 중고도 장거리 무인기 쿠스 FS. 중고도 무인기로 알려져 있던 쿠스 FS는 대한민국 공군용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국의 MQ-9 리퍼와 같은 등급의 무인기이다. 이 다목적 항공기는 통신중계, 전자전, 정보 감시 및 정찰 등의 임무와 신호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행 중인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 각 날개 아래 2개의 무기 장착점이 설치되어 있어 타격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말까지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스 FS는 이후 시범적인 운영과 평가를 위해 대한민국 공군으로 이관될 것이다. 한국형 MQ-9 리퍼인 쿠스 FS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밝힌 기체로도 유명합니다. 시험 비행 과정에서는 서해상에서 비행 중이었던 쿠스 FS가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잠실 서울운동장의 좌석을 정확하게 식별해 군 관계자들의 놀라움을 샀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2019년 6월 모하메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는 우리나라를 찾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시찰했는데 쿠스 FS의 우수한 성능에 큰 감명을 받아 그 자리에서 구매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MD-500을 무인 헬기로 개조한 쿠스 VH. 대한항공은 MD-500 경공격 헬리콥터를 기반으로 회전익 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뒷좌석에 탑승석 대신 대형 연료 탱크를 설치하면서 비행시간이 4시간까지 연장되었다. 성공적으로 개발이 끝난다면 쿠스 VH는 무인 항공기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의 AH-64E 아파치 가디언즈와 함께 미래에 닥쳐올 유인 무인 합동 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틸트 로터 무인기 쿠스 VT. 양 끝에 장치한 엔진의 프로펠러를 위아래로 회전시켜 수직 이륙이나 고속 전진 비행이 가능한 무인 틸트 로터 항공기는 한국 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TR-60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쿠스 VT는 30kg 무게의 군 장비를 탑재할 수 있으며 운용 반경은 200km, 비행 가능 시간은 6시간이다. 쿠스 VT는 자율수직 이착륙기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수상함 위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6. 정찰위성급 무인기 노스롭 그루먼 RQ-4 글로벌 호크. 대한민국 군은 6억 5,700만 달러, 한화 8,120억 규모의 해외 군사 판매 FMS 계약에 따라 2개의 유도 통제 시스템 및 예비 엔진 2개와 함께 첩보 위성 수준의 감시 정찰 능력을 지닌 RQ-4 블록 30I 글로벌 호크 4대를 인수해 첨단 정보 감시 및 정찰 유닛을 확보하게 되었다. 최초 2대의 글로벌 호크는 당초 2018년 말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해킹 방지 시스템과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으로 연기되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2대가 한국에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Asian Military Review에서 온라인 잡지 7, 8호를 통해 소개된 대한민국의 무인기 개발 능력에 대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역주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해드렸기에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일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무인기 분야에 있어서 쿠스로 시작되는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부의 기체들이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얼핏 대한항공의 무인기 개발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었지만 외신을 통해 상세하게 분석된 내용을 보니 중국이 개발하고자 하는 첨단 무인기들에 필적하는 무인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 다름 아닌 대한항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경계하고 있는 무인기 대국 중국과 대한민국이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곳이 바로 대한항공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밀리터리를 모르던 시절에는 해외여행을 갈 때 편하게 타고 갈 수 있는 국적기 항공사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방위산업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었다니 반갑고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고도 장거리 MALE급 무인기 쿠스 FS와 스텔스 무인 공격기 쿠스 FC의 발전 여부와 해외 판매 여부는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하고 흥미로웠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영상 업로드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